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채널은 제가 개설할 때 처음 이제 디스크립션으로 테슬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주식 얘기도 하죠. 테슬라에 관련된 거의 모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디스크립션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주식이 드디어 800을 넘었습니다. 기다리면 결국 다시 오는군요. 워낙 기업 실적이 좋고 판매량이 미친듯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때 많은 비판, 내려간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저도 다양한 전기차를 보고 싶은데 참 현실이 테슬라가 여전히 독주하는, 매번 테슬라는 잘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마이클 버리도 주식이 거꾸로 간다 그랬는데 현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주식이 높게 평가되면 나오는 얘기죠. 지금 테슬라가 $800 빌리언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을 다 합친 게 지금 $807 빌리언 입니다. 거의 이제 비슷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나 현재 상황, 그리고 회사의 그런 스트럭처, 구조적인 면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잘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이제 중국 얘기도 할 텐데, 참 판매량을 보면 역시 미쳤죠. 그리고 요 트윗에 이제 FSD 99점을 10.3이죠. 아마 다음 주에 뿌리지 않을까라고 일론 머스크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트윗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 하든지, 남들은 얘기를 뭐라 하든지 중국에서 한 달에 무려 56,000대를 파는 기염을 또 토했습니다. 세세한 데이터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자, 일각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수요가 줄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그동안 그렇게 높은 걸 했는다 그랬는데, 이번에 수출 물량을 보십시오. 이거 3,000대 좀 넘게 팔았나요? 지금 수출 물량이 아주 낮고, 대부분을 어디다가 팔았냐면은 중국에다 팔았습니다. 중국에다가. 이건 토탈 역대급 이제 수치고, 지금 보면은 중국에다가, 이거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솟는 게 보실 수 있죠. 지금 갑자기 제 생각에 중국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지금 중국 공장은 베를린 공장이 늦어지면서 유럽 물량을 대응하다 보니까 유럽에도 차를 풀어야죠. 언제까지 거기 대기하는 손님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내수에 좀 풀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근데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렇듯 이제 좀 파악하기가 어렵죠. 워낙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견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만한 3나 Y는 정말 이만한 상품성을 보여주는 차가 오버럴리, 마감이라든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제가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역시 중국에서도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다. 이런 추세로 계속 팔게 되면은 제 생각에 이번 마지막 분기에는 중국 공장에서만도 15만 대를 너끈히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미국도 지금 프레몬트도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니까, 조금 이제 상하이 공장이 프레몬트 넘어서긴 했지만, 그러면 30만 대를 지금 오는데 한 반 가까이 온 건가요? 이제 조짐은 한 30만 대는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베를린이나 텍사스 공장도 조금은 보태줄 거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30만 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부 판매량을 보면 뭐라고 하든지 모델 Y를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모델 3보다 모델 Y의 인기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잘 팔고 있으니까요. 중국 공장의 모델 Y는 더 마감이 좋길 바라겠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게 좀 더 낫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는 어떨지 궁금하고, 거기에 좀 큰 기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제조 강국과 이런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시너지가 나서 더 좋은 차량들이 나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모델 Y 판매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더 잘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렇듯 테슬라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유동성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제조업 특성상 이게 손에 익어야 됩니다. 그게 로봇이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레이저로 그렇게 오차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실상 가보면요, 그게 아직은 많이 공정이 단순화되고 진짜 많이 자동화됐고 정말 많은 혁신이 있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요소에 여전히 클래시컬한 부분, 그리고 오랫동안 쓰는 테크놀로지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이 투여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오차들이 모여서 갑자기 이제 큰 나중에 최종 프로덕트에서 오차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과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개발할 때는 이런 거 요즘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양산 라인을 보면은 이 갭이 진짜 일반 분들은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겹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보험 얘기인데, 어제 이런 연구비, 그러니까 대당 판매량으로 봤을 때 연구비를 많이 쓴다.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S&P 500의 그런 통계, 꼭 연구비를 많이 쓴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어쨌든 혁신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모든 게 꼭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 기사 밑에 보험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역시 그런 기존의 어떤 장벽들, 뭐 카르텔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어떤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게, 이게 참, 그러니까 요즘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치 경제학까지 다 결합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좀 이야기가 샜지만, 플러스 이 베를린 공장 얘기를 하면은 다 힘들죠, 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을지언정 그걸 익스큐션 하는 게 훨씬 더 한 진짜 10,000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런 로봇이나 이런 트위터에 이렇게 멋진 기가 베를린의 사진을 보여주지만 프로덕션 서플라이 체인 로지스틱이 엄청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지겹도록 얘기하고 저 역시도 지겹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어떤 신사업을 한다라든지 그걸 실제로 익스큐션 하는 거는 양산이든 소프트 파워든, 이건 보험이면은 일종의 어떤 하드웨어 쪽이 아닌데도 어렵다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생각하는 것과 그걸 구현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 로봇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자동화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전기차가 되는 시너지, 그러니까 부품이 많이 줄었고 자동화도 많이 이뤄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 그런 문제가 있죠. 하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4차 혁명 때는 완전 자동화는 그건 이제 꿈 같은 얘기고, 그렇지만 사람이 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겠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게 반대를 하는 거죠. 미래로 가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중국에서 이렇게 팔았으니 여튼 테슬라의 수요는 여전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분명히 또 연말에 엄청 또 뽑아낼 텐데, 연말 밀어내기를 또 시전하실 텐데, 이게 뭐 물론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배터리 여러 가지 그런,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 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얘기하지만 테슬라는 굉장히 이런 대응이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런 중국에서 또 재미난 뉴스가 있는데, 중국 얘기를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계속 이런 차에 대한 불만들, 뭐 마감뿐만 아니라 뭐 브레이크 페일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테슬라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죠. 자꾸 이렇게 테슬라를 힘들게 하면 테슬라가 그 데이터를 까죠. 결국 드라이버가 브레이크 페일리어가 아니라 운전자가 악셀레이터를 밟았대죠. 저는 이게 아마 운전자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방송에서 그걸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렵죠. 설령 사실이 그렇다 해도 만에 하나, 그쵸, 그게 이런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만에 하나 그런 걸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렇지만 속으로는 통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우회적으로 NHTSA의 그런 여러 조사들, 이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10,000건이 넘는 이런 unintended acceleration, 그 SUA,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고들이 진짜 지금도 미국 내에서 10,000건이 넘게 리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NHTSA가 진짜 한 10년 넘게 이거를 조사했고, 한두 번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 넘게 하고, 꽤 옛날인데도 거의 몇 천억 단위를 써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말 조사를 했는데, 그때 NHTSA가 내린 결론은 위급 시에 사람이 당황을 해서
엑셀레이션을 밟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의 거의 사실은 99.99%는 운전자의 실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만에 하나 이게 하나 잘못돼서 진짜 자동차 회사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이제 기술적인 면은 정말 수십 년을 조사했고 대부분은 이래서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차량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전에도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제어 장치가 얼마나 정교한지 전기차로 오면서도 장점도 있지만 테슬라의 그런 주행 보조, 뛰어난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실 벌어지기가 저는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다 기록들이 더 자세히 남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일단락 되면서 주식이 드디어 800을 넘었다. 좋은 소식이죠. 요즘은 좀 얘기할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메가 차저를 본격적으로 좀 디플로이 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제 세미 트럭을 위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씩 설치를 해서, 그래도 이번엔 좀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제 세미 트럭이 좀 준비되나? 이제 4680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니까, 슬슬 이런 기반 작업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테슬라는 항상 전기차를 너무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부터 팔지 않습니다. 인프라부터 깔고 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세미 트럭이 좀 임박했나라는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긴 좀 충분하죠. 이젠 좀 나와야죠. 이게 공개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양산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메가 차저에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충전 포트입니다. 예전에 이것도 DOE 보고서들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디파트먼트 에너지에 이미 Extreme Fast Charging이라는 그 포맷이 있습니다. 이 메가 차저는 어떻게 이 포트를 구성할까 궁금한 게, 이미 콤보 타입도 이 말 많은 콤보 타입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드디어 어댑터가 이제 출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콤보 타입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콤보 타입을 쓰시는 분들이 좀 불만사항이, 이게 너무 포트가 너무 벌키합니다. 이게 무겁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얄쌍한 테슬라 포트 대비해서 이거 저도 가서 이게 일렉트리파이어메카의 그런 케이블 보니까 이거 좀 헤비하더라고요. 좀 무겁더라고요. 이게 남성들한테도 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편의성이 테슬라 포트 대비는 좀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원래 이 CCS 타입은 원래 전기차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가져와서 쓰는 건데, 이게 워낙 이제 커먼하게 쓰이니까, 그리고 이미 다른 고속 전기 충전, 이제 전기차가 아닌데도 고속 충전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제 일반인들한테 대중화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이제 그걸 이제 전기차에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건데,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런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콤보 타입이고, 나중에 전기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산업용에서 고속 충전을 할 때 지금 이 케이블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전 댓글 보면 충분히 고속 충전해도 이제 운영이 되더라. 그건 이제 전기차를 운영을 안 해보셔 그렇고요. 이거 매번 찔렀다 뺐다 할 때마다 전기차 일반적인 대중들이 사용하기에는 이 케이블 굵기가 굵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보 타입도 리퀴드 쿨 발열을 잡기 위해서 이 케이블 안에 풀러서 이걸 식히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고안되어 있긴 한데요. 테슬라는 사실 더 당연히 핸들링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벌써 V3 슈퍼 차저가는데 리퀴드 쿨을 쓰네 마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쓰기는 편한데 이게 좀 케이블이 이게 얇다 보니까 콤보 타입 대비해서 한 350, 400 가기는 이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메가 차저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더 높여야겠죠. 그래서 어떤 타입을 쓸지, 기존에 미국에서 지금 이걸 하는 일인데, 미국에선 사실 표준을 없기 때문에 이걸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 표준은 좀 테슬라입니다. 충전 표준은 제일 많은 게 사실 표준이라고, 그러니까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대중화된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근데 메가 차저에도 과연 지금 테슬라가 자랑하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쓰기 편한 이런 것들 플러스 리퀴드 쿨 시스템을 쓸 건지, 아니면 다른 면들을 이제 굵게 유지할지, 어떤 방식으로 갈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현재 둘 다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화하기 쓰기 편하게 하려면서 이제 막 뭐 500kW, 1000kW의 고속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사용자의 편의성 때문에 리퀴드 쿨 시스템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 차저는 어떤 포트와 어떤 시스템이 들어갈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제발 나와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